옛날 춘천의 아름다운 산들과 강 사이에는 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해왔고 그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었다. 첫 번째는 고요한 호수 춘천호였고 두 번째는 푸른 삼봉물이 들이며 세 번째는 매년 봄마다 찾아오는 마법 같은 벚꽃이었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하나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춘천호의 한가운데에는 작은 섬이 있었고 그 섬에는 봄의 정령이 살고 있다고 했다. 봄의 정령은 매년 봄이 찾아오면 벚꽃나무의 생명을 불어넣어 마을을 물들이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벚꽃이 피지 않고 대신 마른 가지들만 앙상하게 남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여러 차례 춘천으로 나아가보는 정령을 찾아보려 했으나 아무도 그 섬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용감한 젊은 청년 수호가 나섰다. 수호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전설을 믿고 봄의 정령을 찾아 나설 것을 결심했다. 이른 새벽 수호는 홀로 배를 타고 춘천호 한가운데로 향했다. 푸르스름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호수 위를 지나쳐야 했고 곳곳에는 물안개 속에 숨겨진 수수께끼 같은 반짝임들이 있었다. 마침내 작은 섬에 도달한 그는 깊숙한 숲속에서 누구도 본 적 없는 장엄한 벚꽃나무를 발견했다. 그 나무 아래에는 비탄에 빠진 봄의 정령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호는 정령에게 다가가 문제의 원인을 물었고 정령은 슬픈 목소리로 답했다. 몇 해 전부터 인간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면서 벚꽃나무에 생명을 줄 수 없게 되었단다. 인간들이 자연을 아끼고 서로를 사랑했을 때는 나의 힘이 충분했지만 이제는 수호는 이를 듣고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곧장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켜 보았고 자연과 서로를 더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이 순수해졌을 때 이듬해 봄에는 다시 화사한 벚꽃이 피어 마을은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 후 봄의 정령은 매년 항상 마을을 찾아와 사람들의 노력을 지켜보며 더 큰 행복을 나눠주었다. 춘천의 벚꽃은 그래서 단순한 자연의 경관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과 사랑의 결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자연과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과 산이 어우러진 고성 지역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고성은 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맑은 바다와 수려한 산세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곳에는 아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용과 거북이의 이야기였다. 아득한 옛날 고성의 바다에는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은 고성의 바닷속에서 모든 해양 생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지냈다. 그는 바다의 수호자였다. 용은 해마다 산 정상에 위치한 한 호수로 올라가서 하늘의 비를 불러오는 의식을 치렀다. 그 덕분에 고성 지역은 항상 풍부한 비와 풍작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동쪽의 바다로부터 큰 세력을 이끈 다른 용이 찾아왔다. 그 용은 고성의 바다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고자 했고 이를 막기 위해 두 용은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그 싸움으로 인해 바다는 일렁였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며 폭풍우가 몰아쳤다. 고성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마을의 신당에 모여 기도를 올렸다. 그때 한 노파가 신당에 나타나 조용히 말했다. 바다와 산의 생명을 생각해야 하네. 용의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건 바로 거북이뿐이네. 노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그들은 가장 지혜롭고 오래된 거북이를 찾아냈다. 그 거북이는 나이가 아주 많아 등의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지혜로운 존재였다. 거북이는 노파의 말을 듣고는 바다로 향했다. 그는 두 용을 찾아내어 그들 사이에 드러누웠다. 그의 태연한 태도에 두 용은 싸움을 멈추고 거북이를 주시했다. 친구이자 중재자인 그를 통해 두 용은 대화를 시작했다. 거북이는 고성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지켜야 할 이유를 두 용에게 전했다. 거북이의 이야기와 요청에 감동받은 두 용은 결국 화해했다. 바다의 용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고성의 용은 다시 평화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그 후로 두 용은 매년 만나 서로의 건강과 고성의 평화를 축복했다. 고성의 사람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매년 축제를 열고 거북이의 지혜에 감사하며 함께 춤추고 노래했다. 고성의 용과 거북이의 이야기는 고성 지역 전설로 남아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자연의 조화와 지혜로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고창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정원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고 몇 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가꾸어졌습니다. 정원의 문은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어떤 날에는 이상하게도 문이 열려 있었고 그때마다 마을 아이들은 호기심에 참을 수 없어 안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정원 안에는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한 예로 정원의 중앙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는데 그 물은 햇빛이 비칠 때마다 오색 찬란한 빛을 반사하며 마치 무지개가 연못 위로 펼쳐진 듯한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하였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원 속 연못 한가운데 자리한 오래된 나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 나무가 고창에 첫사람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하며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나무의 열매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그것을 먹는 사람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비밀스러워서 나무가 그것을 열 때조차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100년에 한 번 단 한 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힐 때 정원의 문은 저절로 열리며 신비로운 빛이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정원에 다녀온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나무 옆에서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나무가 정원의 비밀을 속삭여주는 듯 하였죠. 시간이 흘러 고창 마을에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민준은 정원의 전설을 어릴 적부터 들어왔고 마을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정원에 들어가 그 나무 열매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기약한 해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 근처에 모여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정원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아직 젊고 용기 있는 민준은 제일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 속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찼고 민준의 눈앞에 그 전설 속 나무가 숭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민준은 그것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에게 작은 열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열매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얼굴 가득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상상과 꿈들이 펼쳐졌고 마음속에 간직했던 가장 큰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민준에게 특별한 경험을 안겨주었고 그는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그날의 환희와 아름다움이 고이 안겨 있었습니다. 이후 고창 마을 사람들은 민준이 그 열매를 발견하고 소원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을은 더 화목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고 민준은 마을의 전설로서 사람들 사이에 즐거운 이야기로 남아있었습니다. 고창 마을의 신비로운 정원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내려왔고 아이들은 정원의 문이 다시 열릴 그날을 기다리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철원 지역에는 깊은 산속에 신비한 동화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마을은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채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자연과 친구가 되며 풍요롭게 살아갔다. 그들은 숲의 정령, 산의 수호신, 그리고 강의 요정들과 함께 지내며 서로 어울렸고 이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년 차로기가 살고 있었다. 차로기는 숲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자 자랑거리였다. 차록이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숲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소식을 가져오곤 했다. 그의 소식 덕분에 마을은 항상 자연의 변화를 미리 알 수 있었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항상 행복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차록이는 숲속 깊은 곳에서 한 요정을 만났다. 보통 다른 요정들과 다르게 이 요정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차록이는 요정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요정은 말하길 저 멀리 산 너머에 있는 크고 무서운 용이 나타나 이곳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만약 그 용이 이곳으로 온다면 마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차록이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걱정했다.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자 그는 열심히 방도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오래된 마을의 전설을 떠올렸다. 전설에 따르면 산의 가장 높은 곳에는 용의 힘을 잠재울 수 있는 마법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차록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모두의 협력하에 그는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차록이의 용기를 격려하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했다. 차록이는 친구들과 함께 고된 길을 떠나 마침내 산 정상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전설 속의 마법의 보물을 발견했다. 그 보물은 햇빛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나는 수정 구슬이었다. 차록이는 이 구슬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다. 마을의 지혜로운 장로는 이 구슬의 사용법을 알고 있었다. 특별한 주문을 외우면 수정 구슬은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해 용의 접근을 막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장로와 차록이를 따라 함께 주문을 외웠고, 곧 수정 구슬에서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와 마을을 감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대로 용이 마을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법의 보호막에 부딪혀 그는 마을에 다가갈 수 없었고, 결국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 마을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고, 차록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그 후로도 미지의 위협이 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차록이와 함께 이 구슬을 사용해 평화를 지켰다. 철원의 산골 마을에서는 이렇듯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전설을 써내려갔다.